이 회사 지금 굉장히 유리한 게 뭐냐면 이 NKM이 지금 한 6만 톤 연산 6만 톤 7만 톤 정도인데 2025년까지 지금 10배를 늘린다. 이건 중국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또 이 회사는 성장성은 매우 매력적이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태민 대표님이 오셨는데요. 예, 하태민 대표님은 하나 잡으면 물면 안 놓습니다. 쫙 정말 판도를 바꿀 만한 얘기들을 해주셨고 뭐 그런 것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리튬 관련해서도 정말 대박을 발굴하셨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기대하면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리튬 관련주들은 정말 다들 뭐야 이거 진짜야 뭐 있어 이런 얘기할 때 그죠. 네. 미리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쫙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IRA 세부 지침 지난번에 발표된 거 네. 그거를 이제 처음에 사실 한 이틀 얘기하고 지금 잠잠해요. 네. 그걸 좀 뜯어보면서 내용을 할 텐데요. IRA 세부 지침은 분리막과 전액이 수혜다. 오늘 네.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 IRA 세부 지침 다는 우리가 볼 필요 없고 네. 핵심적으로 뭘 좀 다시 기억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시간에 보면 소재도 어려운 부분 리튬을 비롯해서 그렇죠. 소재도 설명하고 쭉 네. 다 봤는데 우리가 좀 전핵이나 분리막은 제가 전혀 얘기를 안 드렸거든요. 예.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또 핫한 분야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번에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최근에 증권사에서 분리막 전액이 수혜 업종이다 하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또 시청자님들이 이거 봐도 잘 모르는 얘기라서 그렇죠. 예.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큰 흐름을 우선 보시면 IRA 세부 지침이라는 게 우선 핵심은 7,500달러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크지 한 1,000만 원 되는 돈이니까 그렇죠. 잘 사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북미에서 자동차를 조립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차가 엘라베마, 그다음에 기아는 조지아에 열심히 지금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짓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 차값도 그렇습니다. 차값도 SUV 같은 거는 8만 불 넘으면 안 돼. 비싼 차는 안 돼. 세단은 5만 5천 불.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계속 가격을 내리고 있는 이런 거죠. 상황인데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 밑에 있는 단이 오늘 핵심이 컴포넌트입니다. 우리는 부품으로 하는데 그 컴포넌트 중에서 세퍼레이터, 분리막, 네. 그다음에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터 해서 전액 요 두 부분은 컴포넌트라서 이것도 북미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보조금 받으려면. 네. 그래서 요게 지금 결국 분리막과 전액이 북미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게 가장 큰 유리한 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밑에는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크리티컬 머티리얼즈라 그래가지고 소재들을 우리가 다 중국이나 외국에 사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면 그걸 사와서 100원어치 사오면 우리가 150원에 정도는 팔아야 한 50% 해야 하면 그거는 인정해 줄게. 하지만 그 내용 중에는 굉장히 내용이 짧았습니다. 굉장히 좀 불명확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많고 제일 다들 관심이 우려 단체나 우려 국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언급이 될지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IR 세부 지침으로 인해서 좀 전에 그런 이유 때문에 북미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하는 이유 때문에 분리막과 전해액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그래서 요즘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공부해 두면 투자한테 또 오늘 또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요즘 분리막 전액 관련주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북미에 뭐 더 사실 엄밀하게 좁히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잖아요. 그럼 미국 공장을 짓는 게 뭐 우리나라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업체도 지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한국도 지을 수 있고 뭐 중국은 못 짓나 어쨌든 미국의 공장 북미에 지으라고 하는데 왜 국내 업체들 또 분리막 전액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거냐? 예,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역시 우리 박사님은 예리하십니다. 이름이 예민수잖아요. 예리. 자, 우리나라 기업 배터리 업체들이 정말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얼마나 짓고 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LG 햇솔. 에너지 솔루션만 해도 북미에 지금 7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K온 같은 게 지금 3개 짓고 있거든요. 네. 삼성이 SDI도 2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의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배터리를 다 짓고 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보시면 LG는 좀 미국에 굉장히 집중하는 분위기. LG 물론 폴란드에도 공장을 크게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서 SK나 삼성은 좀 유럽 중심입니다. 네. SK 삼성은 흥가리 공장이 좀 큰 편이고 이제 미국도 가고 있는 편이고 그중에 삼성 SDI는 동남아,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 쪽에. 네. 그러니까 삼성은 유럽, 동남아 중심으로 하다가 미국에는 그동안 좀 등한하다가 이번에 미국으로 간다 하는 거고 SK 같은 경우도 유럽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미국 진출하고 그냥 LG는 미국에 띠르떠 짓는데 그러면 박사님 말씀처럼 왜 그 짓는 게 왜 그래서 그러게.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으면 GM이랑 얼티엄 셀즈라는 배터리 공장을 합작을 했거든요. 합작사를 만들었죠. 예. 거기서 하는 전해액 분리 막 이런 거 다 중국 거 쓰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쓰느냐? 중국 업체들이 잘 막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 북미 공장을 짓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LG만 하더라도 내년 당장부터 전액하고 분리막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중국 거 잘 써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특히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전액 같은 거는 굉장히 배터리 공장이랑 밀접한 건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 우리나라가 무슨 그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많이 짓는 줄 알았지만 얼마나 많이 짓는지는 일단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 한번 아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게 보면 우리나라 것만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 중국 거를 많이 쓰더라. 그런데 이게 당장 이제 바꿔야 되는 입장이 왔으니까 안 그래도 우리나라 업체니까 우리나라에 공급할 것도 많겠지만 공장을 지금 완전히 다 찐 건 아니거든요. 네. 질 거니까 질 거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도 교체하는 수요까지 있기 때문에 특히 전해 액과 분리막은 특히 수혜를 좀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셀이나 뭐 양극재 그다음에 플러스 음극재는 이제 충분히 알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이번에 RAIRA 세부 규정으로 분리막 전액이 그 얘긴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다 그래갖고 SKIT 같은 경우도 좀 급등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사실 뭐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해라고는 사실 못해요. 자세히 알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유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은 아직도 최종 세부 법안이지만 우려 단체 이런 거에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제 미국 진출이 어렵고 그거를 대체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게 핵심인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한국을 통해서 가려고 우리나라 업체들이랑 무슨 뭐 전구체 공장도 짓는다 그러고 그러죠. 네. 한국에서 공장을 막 지으려고 하다 중국으로서는 나름 고육책인 거죠, 그죠? 미국에 못 그렇습니다. 들어가니까 한국이랑 같이 하려고 한다. 그런 그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공장을 어디가 협력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요게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저희 말은 변방의 주식들 네. 우리가 덧보잡 주식들이 갑자기 폭등하는 경우들이 요즘 많았거든요. 그게 이것과 좀 연관된 회사들이 제법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지금 2차 전지 소재나 관련 회사들은 지금 죽을 맛이죠. 그 죽을 맛인 게 지금 미국으로 진출도 못하고 중국 내수만 가지고는 이제 거의 포화 상태가 돼버려 가지고 최근 같은 탄산리튬 같은 건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과잉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나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거기다가 좀 요즘 또 우리 시 주석께서 또 그렇게 또 한마디씩 해제깁니다. 네. 그래서 CATL이 해외 좀 공장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국내 기술이 해외 유출되는 거 아니냐. 너무 서두르지 마라. 좀 꼼꼼히 살펴라. 이래가지고 CATL이 홍콩 정시에서 자금을 좀 조달해서 네. 해외 공장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우리로 치면 유가증권 신고서를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도 못하고 참 이런 거 보면 역시 그 민주화라는 게 그 나라 경제에 얼마나 좀 중요한가. 기업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뭐 그렇게 시주석이 한마디 해버리면 뭐 이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중국의 그린메일하고
그런메이라 그럽니까? GM 이 회사하고 SK하고 지금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 전구체 공장, 전구체 공장, 예. 전구체라는 거는 우리 양극 활물질의 전 단계 조그만 금속 알갱이라 보시면 되는데 네. 그거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 화유 코발트라고 그 회사도 LG하고 같이 또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 짓겠다. 네. 지금 이런 거 하고 있고 포스코는 이미 중국의 화유 코발트하고 포스코 HY 그게 화유거든요. HY 그린 메탈 해가지고 이미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 중국이들이 소재에 대한 기술이 제가 그동안 쭉 설명드렸듯이 네. 소재나 원자재한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쪽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외에도 뭐 모로코에 또 LG 화학하고 지금 하는 것들 해외에도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많은데 이거와 덧붙여서 제가 뭐 이 시간에 일일이 설명할 건 아니지만 국내 업체들하고 또 최근에 급등한 주식 보면 중국 업체가 최대 주주로 올라선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하고 뭐한다 이런 회사들도 많아서 결국은 이런 분위기들이 좀 러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실 때 중국과 이런 일들이 좀 자잘하게 많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큰 회사들이 벌써 이 정도면 짜잘한 회사들도 그렇죠. 뭐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이게 좀 우리가 덧보잡 회사들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뭐 2차 전지 한다는데 알고 보면 아 중국과 뭐 좀 커넥션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합작 공장 하는 거는 뭐 이 분리막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이제 우리가 잘은 모르겠으나 그죠? 분리막이나 이런 거는 소재 자체가 그렇게 막 원재료 조달이 힘들거나 수요가 많은 건 아닐 텐데 양극재 자체는 일단 전구체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소재가 이제 대부분 또 중국에서 오니까 그죠? 네. 지금 다변화하려고 하긴 하지만 네. 그 중국하고의 합작 공장을 한국에 지어서 간다. 그러니까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합작 공장을 지어서 만들 경우에 물론 이제 이번에 양극재를 만들면서 양극판 자체는 부품으로 들어갔지만 네. 양극재 들어가는 물질은 이제 규정에서 뺐잖아요. 그죠? 네. 근데 미국이 야 중국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너네 한국에서 중국 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도 규정 위반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박사님이 또 다른 예리한 질문이시고 예. 그런 걱정이 다 많은데 네. 사실은 지금 상황에 답은 없습니다. 예. 중국도 답답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이 무슨 자원 강국은 아니거든요. 네. 중국이 뭐 우리가 보면 패권 국가들 보면 자원이 많고 예. 이제 곡식이 많고 곡물이 많고 이런 나라들이 패권국가 주가는 중국은 곡물도 부족하고 참 자원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 그러니까 기껏하는 게 히토리움을 규제하겠다 뭐 이런 것밖에 중국이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인데 그래 중국이 지금 그동안에 중국이 굳은 일을 다 해왔는데 그러게요. 지금 이제 뭐 하려고 리튬 하는데 가공하고 이런 게 사실 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근로자애들에게도 뭐 맞습니다. 이제 피해가 가고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걸 희생하면서까지 굳은 예. 일을 다 해왔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 지금 이번에도 언급이 전혀 없는 바람에 그래서 과연 지금 중국은 아마 국가적으로 우려 국가로 지정이 되는 건 뭐 확실한데 여기서 중국 기업이나 아니면 한중 합작 기업도 우려 단체로 지정될지 그럼 만약에 중국과의 합작 기업이 우려 단체로 지정된다면 지분율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제게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만약에 했는데 막 한중 합작 기업도 다 우려 단체야 이래 버리면 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꼭 미국만 공장이 있는 건 아니죠. 유럽도 지금 폴란드, 헝가리 이런 데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라도 물량을 돌릴 수 있다. 이런 플랜 B를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물론 미국이 갑이지만 슈퍼갑이지만 협상의 여지는 좀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양극재 그 소재나 이런 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네.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양극판만 부품으로 들어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 기업 지분이 1도 안 돼.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합작법인은 얼마 정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네. 또
자본금 증자해서 비율을 맞추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장을 좀 짓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그 세부적인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데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가 곧 최근에 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조만간 우려 국가, 우려 단체에 대한 미국의 발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나왔었는데 예. 그게 나올 때 2차 전지 전반에 또 한 번 소용돌이를 일으킬 거라서 우리가 그쪽 관련한 네. 이제는 정보를 이제는 세부 지침 나왔다면 네. 이제 우려 국가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네.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리막과 전액이 IRA 세부 지침의 수혜주라는 말씀을 오늘 하실 건데 분리막 얘기를 조금 더 하태민 대표님과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리막이라. 네. 우리가 이 자주를 뜯어봤나. 그래서 뭔가 가운데 있는 막 같긴 한데 네. 뭐지? 왜 중요하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2차 전지는요. 지난번에 이렇게 건전지 하나 와서 보여주셔가지고 그죠? 똑같다 이거 사실 그죠? 네, 우리에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는데 네. 분리막은 뜯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2차 전지는 알수록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아 좋은 말이다. 그래서 양극재 우리가 뭐 2차 전지하면 좀 안다고 하는 분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뭐 4대 요소다. 네. 요 정도 알아가지고는 수익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네, 없습니다. 네. 이제는 많이 알수록 유리하다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저희 예명수의 경제 토크를 좀 많이 보셔가지고 이 네. 지식을 쌓으셔야 돼요.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리막은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준 세퍼레이터인데 이게 전자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전자가 넘어 스파크 나가죠. 폭발하고 이래버리잖아요. 불나고 이래버리니까 전자 이동은 막고 대신 리튬 이온만 옮겨갈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투과시킨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구멍이 작은 구멍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원료는 초밀도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이런 걸 합니다. 그건 대한유화. 네. 이런데 그래서 한때 2차 전지 막 바람이 불면 대한유화에도 묻어 올라가거든요. 그 이유는 거기서 대한유화만 만드니까 국내에서는 그래서 뭐 조금 먼 얘기입니다만 화학업종 중에는 대한유화도 머릿속에 한번 담아둘 필요가 있다.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그거를 사와 가지고 네. 구멍을 기공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쭉 늘리면 쭉 당겨서 늘리면 구멍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건식 방식들. 근데 요거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습식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쭉 안 하고 그다 첨가제 같은 걸로 케미 화학적으로 해서 좀 구멍을 균일하고 이렇게 만드는 그리고 막을 얇게 만드는 막을 얇게 만들면 또 양극 활물질을 더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건식 방식, 습식 방식이 있는데 보시기에 건식 방식 쭉 이렇게 늘려서 기공을 만드니까 아무래도 전기차에 쓰기는 좀 그 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데. ESS나. 네. 그래서 SKI 톨코는 이제 습식 방식만 예. 합니다. 그래서 이 습식 방식만 하는데 또 이 구멍과 관련해서 이 코팅을 세라믹 코팅을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LG화학 참 대단한 게 전기차 배터리 이용해 세라믹 코팅하는 방식을 처음 해서 이게 이제 그 스탠다드다, 표준이다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세라믹으로 코팅하는 기술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근데 이제 SKI 테크놀로지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양쪽을 다 코팅한다. 그러면서 그 회사 주장은 우리는 그래서 양쪽을 다 코팅하기 때문에 우리 분리막을 적용한 배터리는 불난 게 없다. 아 그래요? 네, 옛날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가요? SKIT는 왜냐하면 그 LG화학에서 옛날에 초창기에 그죠? 네. 납품했던 거에서 미국에서 불나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굉장히 노이즈가 있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때도 말할 때 이거는 결국은 거쳐가야 되는 단계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주가 얼마나 올랐어요. 다만 그때 이제 그게 그 화재 난 게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뭐 접는 뭐 스태킹인가 접는 접전부에서 났다는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그 시스템 그죠? 네. 그 컨트롤 하는데 맞습니다. 시스템 났다는 배터리 얘기도 매니지먼트 시스템, 네, BMS 같은 거. 혹은 뭐 분리막이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SK 이쪽은 아니다. 우리는 분량 없다. 그러니까는 뭐 검증적으로 사실 뿔 홀라당 다 타서 없어져 버리니까 원인을 알 수는 그렇죠. 없으나 네. SK 주장은 저 같은 우리 거를 쓰는 거는 불난 게 없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LG 쪽에는 어쨌든 SK IT 게 아니겠죠. 그래서 기아는
SK 걸 씁니다. 기아나 SK 것만 쓰는데 네. 막 어쨌거나 우리가 그 네네.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어쨌거나 SKI 테크놀로지는 요 나름의 이런 강점이 있다 하는데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아 이거 좀 복잡하네요. 뭐 습식으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코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대규모 또 장치 산업입니다. 장치 산업이다 보니 대규모 자본도 투입이 돼야 되고 네. 나노미터 단위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고도의 또 기술력도 필요하다 보니까 분리막을 하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윤난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윤난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아까 말 건식과 습식을 합치면 중국 업체가 세계 1위고 근데 습식만 보면 SKI 테크놀로지가 세계 1위고 그 외에 본다면 일본의 도레이라든지 아사히 카세이 이런 회사들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결국 분리막이란 것도 배터리 셀 메이커와 좀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업체는 우리한테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일본하고 이제 그 IRA 때문에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측면도 있겠고 어쨌거나 지금 SKI 테크놀로지는 분리막 쪽에서는 세계에서 상당히 좀 습식 분리막 부전에 1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방귀를 뀌는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정도 알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SKIE 테크놀로지 이름도 어려워. SKIET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죠? 맞습니다. SKIE 테크놀로지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조금 더 일단 실적을 보면 지난해 매출이 5,858억, 네 매출은 한 5천억, 6천억 규모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500억 적자가 났어요, 그죠? 네. 2차 전지가 이렇게 좋고 지금 2차 전지가 가는 이유도 성장성, 미래 성장성을 땡겼을 뿐만 아니라 실적이 좋다. 그래서 맞습니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실적이 안 좋은데? 그래서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른 것들은 대체로 많이 올랐는데 네. 분리막 관련주들이 많이 못 오른 이유가 SKI 테크놀로지 적자 때문에 그렇거든요. 매출도 줄고 영업 적자도 나고 이건 뭐야 이거는 그러게. 2차 전지 부품주 맞아?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분리막도 다 좀 연관성이 있거든요. 네. 아까 제가 뭐 그 얼티엄 셀 같은 거 GM과 합작사라서 중국 걸 쓴다고 했지만 LG화학이 분리막 만들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했.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LG화학 걸 쓰고 근데 나중에 살펴보게 된 WCP 같은 회사는 삼성 SDI하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SK온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케어리스하니까. SK온이 뭘 잘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이 테크놀로지가 적자가 났다를 생각 우리가 유추해 보면 SK온은 지금 뭔가 제대로 그렇게 매끄럽게 잘 되고 있지는 않구나. 그래서 증권 시장에 나온 게 SK온이 아직 수율이 낮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 그 배터리 부분에 적자가 자꾸 나는 게 수율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내부를 알 수는 없지만 SKI 테크놀로지가 작년에 영업 적자가 났다는 걸로 볼 때는 이게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동률이 떨어지면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치 산업이라서 가동률이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지만 줄어들면 이렇게 적자 금방 나버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SK온이 일단 잘 돼야 됩니다. 형님이 잘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배터리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율 잡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차 전지 전기차용 배터리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전혀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휴대폰 배터리는 완전히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 배터리는 정말 한 번씩 폭발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사건입니다. 맞아요. 전기차도 지금 전기차도 불나는 게 내연기관차보다 더 적거든요. 지금도. 하지만 이거 한번 불나면 불이 안 꺼지니까 지금 난리인데. 큰 뉴스가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기술은 아직도 초기 단계다 보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수율을 짧은 기간에 빨리 올리는 것 제가 노하우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고깃빵을 기계를 사서 팥이랑 밀가루랑 고깃빵을 하더라도 금방 맛있는 고깃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뭐 덜 익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삐져나오기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SK온뿐만 아니고 배터리 업체 모두가 지금은 수율을 얼마나 좀 빨리 올려서 손익분기점을 높이느냐 하는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SKI 테크놀로지 실적만 본다면 SK온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구나. 이거는 알 수가 있어서 중요한 거는 SK온이
빨리 잘 되면 따라 SKI 올라가네. 테크놀로지도 잘 된다. 매출의 한 80% 이상이 SK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중요하신 말씀이네요. SK온도 이제는 수율 문제 늘 얘기하는데 솔직히 뭐 수율을 저희도 방송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SK온이 이제 수율이 안 잡힌다는. 내가 사실 보고서를 뭐 받아봤나 공장에서 그죠? 그리고 뭐 이걸 수율을 우리가 얼마라고 사실 이렇게 공개를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최근의 분위기는 뭐 고전했지만 좋아지고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도 달리 보는 건 네. 보려고 하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의 온 가치는 반영이 안 됐다. 그쪽이 좋아지게 되면 바로 여기가 그런 걸 따라가겠네. 그러니까 SK 예를 들어 SKI 테크놀로지가 네, 뭐 이게 많이 난다. 네. 이러면 SK온 역으로. 주식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게 역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이제 작년에 500억 적자인데 4분기 내내 적자가 났거든요. 네. 올해 1분기도 지금 추정치를 보니까 81억 컨센이 이제 적자예요. 그렇게 되면 뭔가 이게 뭐 1분기에 물론 뭐 2, 3억이라도 흑자가 나오면 완전 서프라이즈가 될 거고 그죠? 네. 이게 1분기 소폭 적자, 2분기부터 흑자 돌아선다 그러면 상당히 모멘텀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 신문 기사를 보실 때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GM하고 LG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네. GM, LG, 포스코 이제 퓨처 M 이런 구조고 SK, 삼성, SDI는 에코프로, BM 쪽인데 SK는 포드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포드가 지금 중국의 CATL하고 합작해서 하겠다 뭐 이러고 네, 나와버렸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괜히 불났다 이래가지고 또 시비도 걸고 그래서 포드와 SK온이 지금 뭔가 좀 매끄럽지 못한 것들도 조금 걱정거리는 걱정거리다. 그래서 저희 얘기 신문 보실 때 앞으로는 포드와 SK온 간에 지금 합작 공정을 지금 2개 짓기로 돼 있는데 지금 포드는 자꾸 중국의 CATL하고 뭔가 해보려고 해버리니까 SK온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좀 뭐 돌아가는 기류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I 테크놀로지는 일단 SK온이 잘 돼야지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고 네. 다만 뭐 SK로만 납품하라는 무슨 뭐 법률이 있냐? 네.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하고 완전히 뭐 그쪽은 가전 쪽은 뭐 엄청 경쟁이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좀 뭐 서로 막 그 적으로 규정하고 그죠. 네. 그런데 요즘 보면 이제 계속 이제 삼성의 LG 디스플레이가 뭐 납품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SKI 테크놀로지도 삼성 SDI나 뭐 LG 엔솔이나 이런 쪽으로 납품을 좀 뚫어야겠네요. 그 네.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지금 LG하고 SK하고 한번 크게 대판 싸웠지 뭐 않습니까? 세탁기 사건도 있고 옛날에 보면 뭐 그 네. 특히 그 인력들을 SK에서 네. 뽑아가는 바람에 네, 네. 특허 가지고 막 심하게 SK가 싸워서 결국 뭐 2조 원인가 뭐 물어주고 물었잖아요. 예. 그게 사실 기술 문제보다는 감정적인 문제거든요. 예. 수율을 높이는데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걸 싹 빼가니까 이제 LG가 소위 말해서 빡쳐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이 IRA 시국에 우리가 우리나라끼리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원팀 코리아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네. 삼성이랑 삼성전자랑 사이가 좀 안 좋다 이런 거 다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주성은 삼성과 매출이 없는데 근데 최근에 지난번에 주성 엔지니어링 많이 오르면서 이건 좀 저희가 곁길로 갑니다만 정부에서 원팀 코리아 우리가 남이가 좀 힘을 합 잘해보자. 그 과연 삼성하고 뭐 좀 잘 될까 해서 요즘 주성 엔지니어링도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LG가 GM과 만든 얼티엄 셀즈는 중국 걸 쓰고 있었다 분리막을. 이건 이제 빨리 대체를 내년 당장부터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 거를 할 거냐? 지금 국내에 보면 SKI 테크놀로지하고 WCP밖에 없고 네. 모르죠. 뭐 일본 아세이, 가세이나 도레이를 쓸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지금 나쁠 건 없다. 뭐 SK 오너는 계속 가는 거고 어떻게 또 정수기를 잘 좀 화해하면 어떻게 또 LG도 갈 수가 있는 거고 네. 워낙 공장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또 분리막을 공급해야 될 수요도 또 많아서 앞으로 이제 만약에 SKI 테크놀로지가 LG나
이런 데 공급한다는 뉴스가 요만큼이라도 나면 주가는 상당히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렇겠네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리막을 얘기하면서 아까도 이제 IRA 세부 규정 얘기를 한 이유 자체가 미국의 북미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SKIT는 이제 미국 수요를 위해서 혹은 그런 보조금 요건을 위해서 미국에 공장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아직은? 이게 네. 지금 빨리 해야 할 당면 과제인데 네. 그래 지금 SK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폴란드에 있거든요. 네. 폴란드를 지금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음. 한국하고 중국은 더 이상 생산 능력을 키우지는 않고 폴란드만 키우고 있는데 아마 미국 북미 공장도 어쨌거나 컴포넌트기 부품이기 때문에 지금 지어야 될 상황이지 않나 싶고 만약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북미에 공장을 짓습니다. 또는 짓기 위해서 뭐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것도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래서 북미는 지금 거의 무주공산인 상황이라서 네. 빨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리막 대표 기업은 SK IE 테크놀로지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네. 또 분리막 만드는 상장사 하나 더 있네요. WCP? 네. 예. 회사 이름 좀 이렇게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막연히 그냥 영어로 그냥 이래 버리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헷갈리기도 맞아요. 한데 회사 이름에서 추론할 수가 없어요. 사실 분리막 주식들이 참 불행한 주식들입니다. 네. 뭐냐면 SK 아이테크놀로지 공모가가 10만 5천 원이거든요. 예. 지금도 아직 공모가 아래입니다. WC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WCP도 한번 그 기관들과 수요 예측할 때 네. 이제 주관사에서 좀 공모가를 높이려고 좀 세게 써라 해가지고 어느 기관이 말 믿고 뭐 세게 써줬는데 턱 다 들어와 버린 겁니다. 턱 다 들어왔는데 헉 했겠네. 공모가는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공모가가 회복이 안 되니까 네. 이제 이거는 사기다. 어. 근데 고소를 하겠다. 아이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어. 주관사 입장에서는 뭐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하면서 신문에 가십거리 나기도 네. 했을 정도로 이 분리막 쪽은 사실은 워낙 좀 비싸게 공모가 되기도 했고 그런데 WCP도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WCP는 작년에 이게 많이 났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WCP는 삼성 SDI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WCP 실적을 보려면 삼성 SDI가 얼마나 잘 나가는가 그거를 이제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런 투자자 그 입장에서. 연결고리를 잘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은 아시겠지만 배터리도 파우치형 말고 각형을 쓰지 않습니까? 네. 각형을 쓰면서 삼성은 주 고객이 폭스바겐, BMW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 보실 때 뭐 BMW 회장이랑 이재용 회장이 뭐 맞아요. 사진 만났다, 찍고, 같이 네. 걸어온다 이런 걸 보시면 앞으로 투자자님들은 아 삼성 SDI는 저쪽이라서 저렇게 만나는구나 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삼성이 작년 합에 젠 5라고 아마 5세대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제너레이션 네. 5 같은데 좀 응급제도 실리콘도 더 넣고 뭐 좋은 좀 성능이 뛰어난 배터리를 내는 반응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분리막이 좀 짭짤한 좀 이게 짭짤한 그런 거라서 WCP는 장점이 배터리용만 하고 있거든요. 배터리용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요. 네. 삼성 SDI가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것도 BMW나 폭스바겐 쪽으로 좀 잘 나가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그래서 예. 이게 많이 나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 형이라 할 수 있는 SKI 테크놀로지구나 죽을 써버리니까 네, 묻혀가지고 같이. 동생을 안 보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22%예요. 맞습니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만약에 SKI 테크놀로지가 좀 좋을 조짐이 보이면 이제 동생이 좀 더 빛이 날 수 있는 시가총액도 상대적으로 작아서 그래서 투자 입장에서는 WCP를 좀 이렇게 보다가 SKI 테크놀로지가 움직이면 네. WCP를 더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분리막과 전액을 봐야 된다. 네. 분리막에 대해 설명을 쭉 해주셨고 분리막은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죠? 네. 아까처럼 음극양극을 갈려주는 거고 뭐 건습식 알았어요. 근데 전액 이건 잘 몰라 그죠? 전액은 뭐 그동안에 뭐 첨보 이런 건 약간 첨가제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전액 또 전해질 그죠? 뭐에 헷갈려요? 교통정리 좀 해주세요. 이건 정말 우리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간에 한번 이거는 용어를 정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전해 질의 개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해액은 영어로는 일렉트로라이트거든요. 일렉트로라이트가 리튬 솔트. 이걸 리튬 솔트를 전해질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전해액의 상위 개념으로 전고체 배터리도 있지 않느냐, 고체 전해질도 있고 액체 전해질도 있지 않냐 해서 전해액의 상위 개념으로 전해질을 쓰시는 분도 있고, 네. 리튬 염 개념으로 전해질을 쓰시는 분이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아, 우리가. 헷갈려. 다시 좀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용어를 정리를 할 때 그냥 전해액은 일렉트로라이트니까 전해질이라는 표현 대신에 리튬 염, 그냥 영어 그대로 리튬 솔트니까, 그래서 일렉트로라이트는 전해액은 리튬 염, 그다음에 용매, 거기다 첨가제, 요 세 개를 합쳐서 물리적으로 섞은 게 전해액입니다. 그래서 전해질을 사오고 용매를 사오고 일단 첨가제를 갖고 와가지고 물리적으로 섞어주는 게 전해액입니다. 일렉트로라이트. 그러니까 그 요 세 가지를 물리적으로 섞어주는 회사가 그 일을 해주는 게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다. 그럼 리튬 솔트는 뭡니까 하면요. 리튬 솔트는 가장 일반적인 6% 인산 리튬입니다. 그러니까 구성해서 만드는 거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범용이고, 말씀하신 첨보 같은 경우는 F 전해질, P 전해질, 그거는 좀 비쌉니다. 비싸고 좀 고급이고, 이건 좀 일반적인 거고. 근데 그렇다면 좀 복잡한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이 일반적인 리튬 솔트가 어디서 오느냐? 탄산 리튬에서 옵니다.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중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은 탄산 리튬, 허드렛일에 탄산 리튬, 수산 리튬 다 해오니까 거기서 탄산 리튬에서 나오는 전해질도 리튬 솔트도 중국이 하는 거고, 거기다가 첨가제 이런 것도 다 중국이 다 거기서 섞어야 일렉트로 전해액이 되니까, 그래서 이쪽 산업이 중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액 산업은 중국이 근본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첨가제 산업도 그렇고 용매도 그렇고 다 그냥 섞어야 되니까 이걸 따로따로 다 들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이 딱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 원자재부터 이 과정을 안다면, 아, 전해액이라는 산업이 어떤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 1기가와트 시당 한 1000톤 정도 들어간다. 이거 지금 나와 있어서 지금 북미 지역에 우리나라가 짓는 게 지금 수백 기가와트시를 배터리 공장을 지으니까 전해액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보세요. 전해액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더 포괄적인 상위의 개념인 거죠. 네. 그 밑에 리튬염, 용매, 첨가제 이런 것들이 컴포넌트다, 구성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굳이 전해질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그죠? 네, 그건 이제 안 써야 되겠습니다. 전해액으로 통칭하고 전해액 가운데 세부 항목들이 리튬염, 용매, 첨가제 이렇게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그것만 오늘 정리하더라도 뭐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튬염이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되는데, 그러게요. 후성도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였는데, 네. 느닷없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왜? 좀 의아해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2차 전지 산업이 그러니까, 막 성장이 수요가 엄청 날리는데 많은데. 이게 뭔 일이야 하실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액 사업의 특성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역시 우리 예민수의 경제 토크를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은 천지 차이가 날 건데, 이 전해액이라는 게 야채 같은 겁니다. 아, 야채 같다. 기대되는 무슨 말이죠? 뭐냐면 공장에서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일 싱싱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는 지금 당장 갓 나온 전해액을 원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전해액은 한 6개월 정도 쓰면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배터리 업체는 야, 빨리 좀 금방 나온 거 갖다 줘. 전해액 업체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나온 것대로 좀 갖고 가세요. 이거 선입선출이지. 못 팔면 이거 점점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마침 선입선출로 네. 나가줘야 되는데, 네. 그게 전해액 특징이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오늘 깨알 같은 거 배우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업체가 아까 미국에 얼티엄 셀 공급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을 가겠습니까? 일단 이 싱싱하게
우리가 냉장 보관하듯이 싱싱한 탱크로리에 해가지고 또 배도 특수 탱크를 제작해가지고 또 빨리 가가지고 또 육상으로 운송하려면 또 특급 탱크 해가지고 또 할 때는 또 내부 세척도 다 해야 되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또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전해액이라는 거는 배터리 메이커랑 뭐 달달이 계약을 안 하잖아요. 셀 메이커들 1년 연간 하자 아니면 반년 단위로도 하자 이런데 이 리튬 솔트는요 스팟입니다. 당일이라도 빨리빨리 합니다. 아, 아까처럼 그 뭐 신선 아까 야채는 신선도인데 뭐라 그러지? 이게 좀 그러니까 효율이 중요하니까. 네. 아. 가격 구조가 리튬 솔트는 그냥 빨리빨리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리튬 솔트와 첨가제와 솔벤트를 넣어서 용매를 넣어서 하는 전해액은 1년 단위 계약을 해야 되는데 미스매칭 있네. 근데 얘는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21년 상반기에는 이 리튬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후성 같은 회사는 소위 말해 넣어나는 거죠. 그 대박 나네요. 이게 많이 났죠. 1,000원씩 나다가 최근에처럼 확 꼬꾸라져 버리면 가동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2021점 가격이 폭등하면 전해액 회사는 죽을 맛이죠. 그러겠네요. 비싸게 샀는데 비싸다고 전에 해서 가격은 고정 가격으로 묶여 있고 배터리 회사 가서 올랐으니까 지금 좀 올려주십시오. 못하지. 내년에 봅시다. 그렇지.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해액 회사는 적자가 확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리튬염과 전해액 사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아, 핵심이네. 예, 후성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요처가 있으면 가동 중단까지는 안 가겠죠. 이 장치 그렇죠. 산업이 가동 중단하면 그러면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대로 하려면 후성도 단점이 리튬 솔트만 할 게 아니라 전해액 사업과 같이 했으면 그 전해액 사업은 물론 또 배터리 업체가 관계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액 회사는 리튬 솔트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리튬 솔트 회사는 전액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후성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좋을 때는 막 좋다가 그러니까. 막상 상황이 멈춰야 되고. 공장을 멈추는 이 피해를 보는 이런 특성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와, 그 되게 좋은데요. 네. 전해액의 구성과 함께 전해액은 리튬이염이란 것과 같이 가야 그죠. 그 변동성이나 가격을 녹여낼 수 있다는 거죠. 안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아, 좋습니다. 그럼 전해액 관련해서 기본적인 로직을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전해액 관련해서 가장 그 대표적으로 수혜를 보거나 얘기가 되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시장에서? 지금 상장사 중에 시총이 제일 큰 게 엔캠인데요. 엔캠 여긴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엔캠도 그럼 이제 전해액의 특성 아까 야채 같은 신선한 게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아셨고 예. 리튬 솔트와의 특성, 리튬 연과의 특성을 이제 아셨으면 엔캠에 볼 때도 우리가 보이는데요. 엔캠이 전해액 부분은 지금 세계 4위입니다. 세계 1, 2, 3위는 당연히 중국 회사죠.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경쟁력이 중국이 탁월하겠죠. 말씀드렸던 탄산 리튬부터 거기는 쭉 리튬 염부터 쭉 다 하다가 그렇죠. 보니까 중국과의 살 경쟁하는 굉장히 힘겨운 거거든요. 세계 4위 전해액 회사인데 전해액은 말씀드렸던 물리적으로 섞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예전에는 엔캠이라는 회사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래서 2021년 상반기에 리튬연 가격이 급등할 때 당연히 엔캠은 적자로 돌아서 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2022년 확 떨어져 버리니까 하반기는 이제 2022년 하반기는 이익이 좀 흑자가 났는데 영업이익률 한 8%대 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 회사는 액면 그대로 주가 반영하기를 좀 힘든 측면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근데 이 회사 지금은 굉장히 유리한 게 뭐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세계 1, 2, 3위 중국 업체가 이제 IRA 때문에 미국에 못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전해액의 특성상 사실은 공장에 배터리 공장에 대량으로 간다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 안에 있기도 하거든요. 신선한 게 바로바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엔캠이 지금 한 6만 톤 연산 6만 톤 7만 톤 정도인데 2025년까지 지금 10배를 늘립니다. 미국에 그 우리나라 배터리 공장에 다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건 중국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회사는 성장성은 매우 매력적이다.
그래 최근 주식 매출 성장률은 뭐 대단하네요. 늘어나는 게 880억, 1,300억, 2,100억, 5,100억 작년에. 맞습니다. 네. 올해는 1조, 올해는 1조가 넘을 거라고 와, 합니다. 네. 뭐 그래서 성장성은 아주 매력적인 회사인데 네. 그러니까 또 공장을 지금 엄청 짓고 있거든요. 음. 짓고 있다 보니까 돈이 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진짜인가요? 나온 얘기는 한 3천억 정도 전환사채를 곧 발행한다. 네. 근데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게 미래 성장성을 위한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호재로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가장 큰 문제 리튬염을 어떻게 할 거, 리튬염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관점이었는데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좀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이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네. 이 엔캠의 최대 주주가 오정강 대표입니다. 오정강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모투자조합 같은 걸 해서 중앙 D&M이라는 회사를 이제 증자를 들어가서 최대 주주가 되고 네. 지난 3월 29일 날 주총 때 이 사진이 다 엔캠 쪽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중앙 D&M이 뭐 하는 회사인데요? 지금까지는 볼 것 없는 회사죠. 예. 아무 볼 것 없는 예. 회사인데 그 대목에서 그리고 이 주총 때 사목적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뭔가 대주주가 변화하는 회사는 무슨 변화가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해질 사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아, 원래 하던 회사는 아니고, 아니고. 그게 메인으로 하는 회사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인수를 해서 그 사업을 거기서 한다. 네, 그러니까 원래 회사 자체가 별것 없는 회사니까 네.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네. 무혈 입성 증자로만 그냥 최대 네. 주주가 됐겠죠. 그러면서 사목적을 전해질을 추가한 걸로 보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좀 났었습니다. 결국은 리튬염 사업은 중앙 D&M이 한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앞으로 물론 리튬염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야 그러면 이거는 엔캠을 다시 볼 일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액 사업 혼자만 해서는 안 되는데 리튬염 사업을 한다면 이게 이제 서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겠구나.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이제는 엔캠도 좀 DNA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죠. 있기는 네. 있는데 네. 최근에 그 또 하나 변화 있었던 네. 게 그 상장 전부터 투자조합이 일대 주주였거든요. 네. 그 물량이 이번에 블록딜로 시장에 나왔는데 이거는 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번에 뉴스를 보면요. 30일 보관 기간이 있다. 뭐예요? 예. 그래서 이 173만 주를 외국인이 받아갔는데 음. 보관 기간이 있어서 30일 동안 꼭 안 팔 것처럼 보이게 우리 눈에는 보관 기간이 30일 동안 안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다 팔아버렸습니다. 아, 보관 기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락업된 기간이랑 다른 개념이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락업이라 하면 보호 예수의 주식을 그냥 그렇죠. 네. 딱 잠가버리는데 네. 이거는 그건 아니 말끼리 한 건데 결국은 이 그 사실 수급상에 좀 저가 노이즈가 있었군요. 방송상 좀 부적합한 용어지만 저는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는데 양아치죠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주식 줘 내가 30일 동안 안 팔게 받아가가 그냥 팔아버린 거죠. 예. 근데 야 이런 양아치가 있냐 싶지만 예. 사실 우리 금융에는 이게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예명수의 경제 토크를 네. 보시는 분이나 또 예 박사님이나 CEO들 만나실 때 네. CEO님이 블락딜 뭐 넘어가면 네. 야 뭐 한 석 달 동안 안 판다더라. 예. 블락딜 주면 90% 이상 그날 팔아버립니다. 아, 그다 고디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금융의 관행 아닌 관행이랄까 의리도 없고 약속도 없습니다. 그걸 뭐 법적으로 뭐 그러니까 문서로 법률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요즘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또 이거 좀 딴 얘기면 LNF 같은 경우도 해외 EB를 발행했잖아요. 그러게요. 5천억을 네. 발행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JP모간이 주관을 해서 해외 외국인들을 하면 LNF의 경영진들은 이게 무슨 뭐 좀 중장기적 투자할까 보다 정말 착각입니다. 바로 공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 연계 채권을 순수하게 투자하는 외국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빠르다, 그죠? 없습니다. 네. 없는데 네. 뭐 JP모간이 하고 뭐 하니까 좀 고상해 보이지만 네. 그냥 그들은 델타 해칭 방법을 써서 네. 무위험 차익 거래로 바로 사전에 공매도 물량 확보하고 이래서 바로 공매도를 해서 공매도 쳐놓고 물량 네. 받아서 털고 그래서 갖고. 이번에 코스닥 시장이 어제 2.6% 네. 급락하는 예. 배경에 코스닥
외국인 매도의 대부분이 LNF 예, 공매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LNF 경영진도 이번에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네. 외국인이 뭐 하고 JP모간 하면 스스로만 뒷단 나가지 그냥 국내 기관들은 순수하게 투자하는 쪽이 많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100% 공매도로 한다. 그래서 앞으로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해외로만 한다 하면요. 또 우리 투자자가 볼 때는 100% 공매도가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옆길이 좀 샜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 전액 얘기하면서 엔캠 얘기했는데요. 엔캠은 중앙 D&M이라는 인수에서 리튬염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 주목해볼 필요 있다, 그죠?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는 엔캠도 엔캠이지만 네. 저는 관심을 둬야 될 게 중앙 D&M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변신해 가느냐. 네.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만약에 중앙 D&M, 엔캠이란 큰 회사가 인수하지 않고 누구 뭐 좀 뭐 투자조합이나 이런 데서 인수해서 리튬염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뭐 굉장히 의심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엔캠이라는 회사는 중국에 투자가 많이 돼 있습니다. 네. 중국 DFD라고 중국의 DFD는 세계 1위 전해 리튬염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쪽과도 연계가 돼 있어서 저는 앞으로 중앙 D&M이 관련해서 뭐 시장에 루머도 나오고 일본 뉴스도 나오고 여기서 네. 뭐 리튬염 사업을 중국과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산업단지 공장을 짓는다 이런 뉴스도 일부 나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지켜봐야 되겠고 만약에 공식화되면 제가 또 이 시간에 예, 또 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엔캠도 좀 저장을 해놓고 네, 스터디를 그래서 조금 더 해봐야 될 앞으로는 것 중앙 같아요. D&M과 관련해서도 어떤 엔캠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5월 중에는 다 나오지 않겠냐. 역시 우리 하 교수님, 하태민 대표님, 엔캠도 방송에서 언급 많이 됐거든요. 최근에 좀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뭐 하는 회사야? 사실 그랬는데 오늘 엔캠에 대해서 스터디를 쫙 해주셨고요. 그럼 전에 액 관련해서 엔캠이 가장 대표이고 또 관련된 업체나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상장사가 또 있나요? 요즘 이 약세장에서도 움직이는 게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이 좀 움직이거든요. 네네.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왜 오르느냐 하면 덕산 테코피아는 그 첨가제입니다. 첨가제. 아까 전액은 리튬염과 네. 용매와 첨가제를 물리적으로 섞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첨가제가 라면 스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것도 좋은 표현이다. 요거는 양은 많이 안 쓰이는데 네. 배터리의 성능을 아니 라면에다가 좌우하는. 스프 안 넣으면 무슨 맛을 네. 먹어? 그래서 배터리의 성능을 좀 아주 그냥 핵심적인 그래서 배터리 메이커들마다 첨가제는 다 탑 시크릿입니다. 그러니까 천보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또 첨보는 달라요? 첨고는 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해질 고급 전해질도 하고 첨가제도 합니다.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첨가제 사업을 이 회사가 SK 옛날에 이노베이션 때부터 예. 같이 계속 개발해 와서 그러니까 배터리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포르쉐처럼 스포츠카용 배터리는 또 이 첨가제가 구성 비율이 다르고 그냥 싼 거는 싼 것대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첨가제를 하는 회사라서 SK 온인과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플랜트도 하고 하다가 이제는 완전 성공이 돼서 상업 500톤짜리 공장을 5월 말에 완공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 첨가제도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전해액과 같이 돼야 시너지가 나는 그렇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자회사가 덕산 일렉테라라고 있는데 네. 덕산 일렉테라는 비상장사인데 네. 덕산 테코피아가 지분 5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는데 덕산 일렉테라는 회사가 전해액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국내에도 지금 공장을 5월 말에 완공하는데 미국 테네시에도 지금 공장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재미있는 게 이번에 협상을 잘해가지고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협상을 잘했다. 그래서 미국 테네시에도 그럼 뭐 테네시의 전액 공장은 당연히 또 SK 온 쪽으로 또 공급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공장은 한 2025년 정도인데 이미 올 5월에 국내 첨가제 공장과 전액 공장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이쪽 매출이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덕산 테코피 하면 OLED 소재다 아니면 반도체 소재다 이렇게 이 회사를 평가했는데 이제는 이 회사는 2차 전지 소재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더 적절한 상황. 그러니까 그 5월 말이 다가오고 이런 게 다가오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해액과 관련해서 엔캠, 덕산, 테코피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네, 전액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오늘 할까요? 네, 그러시죠. 좀 남겨놔야지. 얘기를 국물을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그 설렁탕집 100년 된 설렁탕집이라고 하면서 네. 가마솥이 막 끓이지 않습니까? 한 바가지씩만 남겨놓는 거야. 그 다음 날 넣고 다시 물 붓고 뭐 양지 넣고 이래 끓이면 100년 전에 국물이 전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역시 주옥 같은 표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얘기를 좀 남겨놔야 되니까. 네. 네. 오늘 IRA 세부 지침 관련해서 분리막 전액 봐야 된다. 우리 알고 있죠.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태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